If you fail, it will be a massacre.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영화를 즐겨보고 또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해오면서 항상 마음속에 영화와 그림을 한번 좀 섞어서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단순히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영화의 등장인물을 그리는 단순한 작업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감정이나 영화에 대한 소개라든지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영화를 그리다 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저 그림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전문적이진 않지만 제가 느꼈던 소감과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영화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하는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입니다. 영화의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는 등장인물들이 다 난생 처음 보는 배우들이었고, 뭐랄까 그저 그런 전쟁 영화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를 가로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막 달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 딱 하나만 봤을 뿐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었거든요. 뭔지 모르게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작년에 이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극장에 가서 보게 되었는데, 스펙터클한 대작, 우리가 흔히 블록버스터나 뭐 그 영화가 어느 정도의 스케일인지 알고서 극장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는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예고편을 봤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전 정보 전혀 없이 극장에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첫 도입부부터 엔딩 스텝롤이 올라올 때까지 진짜 완전 몰입하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가 굉장히 뭔가 기승전결이 막 엄청 막 대단하거나 아니면 전쟁 장면이 엄청 멋있게 막 엄청 터트리거나 뭐 그런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도입부부터 엔딩 스탠롤이 올라갈 때까지 원 테이크로 이어지거든요. 즉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몰입도를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카메라 프레임에서 주인공이 단 한 번도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프레임도 끊기지가 않거든요. 그 롱테이크 씬에 대한 편집만으로도 굉장한 몰입도를 선사했던 것 같아요. 어떤 눈속임을 하기 위한 장치가 중후반에는 느껴지긴 했었는데, 그 엄청난 편집의 노력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편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물론 기술적으로 그런 편집이 굉장히 대단하고 촬영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걸로 관객을 굉장히 흡입력 있게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였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여운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그 현장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스토리의 개연성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재미있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 영화의 주인공인 스코필드를 그리고 있고요. 단순히 보면 무표정의 그림인데 그 느낌까지 전달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영화를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블루레이로 영화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영화를 구입해서 두 번째 감상을 했고, 제작 과정까지 다 봤는데, 뭐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영화는 재밌지만 제작 과정은 궁금하지 않은 영화들이 있고, 이 영화처럼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궁금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도 굉장히 가슴에 되게 많이 남는 그런 영화였지만 제작 과정도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재미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꼭 블루레이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제작 과정 같은 거 검색해보시면 재미있는 제작 과정들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의 감독은 우리에게는 007 스카이폴로 유명한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이고요. 처음으로 각본까지 집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007 스카이폴과 스펙터를 연달아 작업을 하고 차기작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감독이 마음에 드는 각본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차기작 선정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샘 멘데스 감독이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떠올라서 그 내용을 영화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할아버지인 알프레드 멘데스는 1차 세계대전 때 전염병으로 참전했었다고 하고요. 픽션과 버무려서 이제 각색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영화를 보셨던 모든 분들이 극찬했던 부분이겠지만 이 롱테이크 씬, 감독이 말하기를 원 컨티뉴어스 숏 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컷이 단 하나의 테이크로 이어지는 듯한 편집 기법인데 이게 편집자의 능력인지 아니면 촬영 감독의 능력인지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 촬영 감독이 로저 디킨스라는 촬영 감독인데 쇼생크 탈출이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촬영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영화가 한 두 편이 있는데 그래비티가 떠올랐고요. 이제 그래비티에서 오프닝 10분 정도 가량의 오프닝이 이제 롱테이크 씬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버드맨에서의 롱테이크 씬. 그래비티와 버드맨이 떠올랐는데 뭐랄까 버드맨과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잘 만들었다. 딱 이 정도의 감정밖에는 안 들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1917의 롱테이크 씬은 경이롭다 수준인 것 같아요. 촬영과 연기와 각본이 모든 게 잘 어우러진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이 1917을 만들기로 했을 때 이 1차 세계대전의 전염병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시각화할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객에게 들려줄지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롱테이크 씬으로 연출을 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여정을 옆에서 바로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현실감 있는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일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코필드와 블레이크 두 주인공이 노맨스랜드를 가로지르는 이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 좁은 참호를 헤집고 나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다고 해요. 일반적인 촬영 카메라로는 그런 좁은 공간을 헤집고 다닐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촬영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고, 실제로 1.6km 정도의 참호를 만들고 그 참호를 직접 걸으면서 대사를 연습을 했다고 해요. 이 실제 참호를 걸으면서 대사하는 타이밍과 모든 컷과의 타이밍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들도 그렇고 촬영 감독도 그렇고 직접 참호를 걸으면서 시간을 재면서 리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촬영을 준비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전쟁터의 느낌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흐린 날에만 촬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1917은 모든 촬영을 흐린 날에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는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연습하고 촬영 준비를 하기 바빴고 날씨가 흐려지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장면이 날씨가 흐린 날에만 촬영을 한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레버넌트가 좀 떠오르기도 해요. 인공적인 조명이 안 쓰였기 때문에 모든 게 자연광으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화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이 1917 같은 경우도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롱테이크 씬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날씨가 동일해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흐린 날의 조건을 갖춘 날에만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군의 참호로 이동하는 영화 초반에 스코필드가 손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제 카메라가 되게 무심한 듯이 그 손을 계속해서 비춰주거든요. 저로 하여금 손의 상처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 전쟁터가 되게 뻘밭이고 진흙과 시체로 인해서 손이 계속 오염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되게 이 상처로 인해서 뭐 나중에 절단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 초반부터 관객들에게 좀 불안감을 좀 가중시켰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코필드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파상풍이라든지 그 상처의 오염으로 인해서 스코필드가 죽고 블레이크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 완전히 역설적이게도 영화에서는 스코필드가 살고 블레이크가 죽고 말죠.
바로 블레이크가 죽는 그 지점에서 스코필드의 목적이 바뀌고 영화의 관점 또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딱 영화의 중간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초반에 보면 지도를 잘 볼 수 있는 블레이크가 사출이 되었고 그저 블레이크 옆에서 졸고 있던 스코필드가 동행을 하게 된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 소속된 연대가 독일군의 함정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명령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었죠. 그리고 하나뿐인 형을 구하기 위한 미션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박하고 무모한 작전이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목적과 명분이 충분했는데, 하지만 스콜필드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야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콜필드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블레이크는 그냥 밀어붙이는, 강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둘이 함께하는 장면에서 제가 좀 둘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장면이 이제 훈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훈장을 와인과 바꿔 먹었다는 스코필드와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랑스럽게 훈장을 가지고 돌아가겠다는 그 블레이크의 가치관이 상반되는 장면이 재미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션의 동행자였을 뿐인 스코필드가 블레이크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혼자서 완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스코필드의 이제 목적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왔던 스코필드였는데 동료가 죽고 혼자서 미션을 완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제 스코필드 입장에서는 블레이크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더 컸겠죠. 함정에 빠질 위기에 놓여있는 이제 많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후반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특별한 대사도 없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체리나무 아래에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제작 과정을 보면은 이 장면을 촬영할 때 옆에서 동료들이 굉장히 웃었다고 해요. 촬영을 준비할 때 주인공이 그 나무에서 오줌을 쌌대요. 거기에서 엔딩 장면을 촬영할 줄 몰랐던 거죠. 즉 자기가 소변을 봤던 그 체리 나무에서 이제 등을 대고 이제 엔딩 씬을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동료들이 막 웃기다고 웃었다고 하더라고. 이 영화가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의 깊이가 부족하기도 하고 전쟁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스펙타클한 묘사가 없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비판도 받았었고, 근데 그런 전염병으로서 여정을 함께하는 듯한 경험만으로도 전쟁의 끔찍함과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회차까지 감상을 했지만 나중에 한 번 더 감상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멋진 영화였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를 그리다 컨텐츠의 첫 번째 주제로 영화 1917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고요. 그림 채널에서 갑자기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좀 의아해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좀 병목시켜서 만들어 가고자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